자, 여러분 지금부터 311쪽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중과세율에다가 보시면은 표준세에다가 8%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거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맨 밑에 311쪽. 이때 여러분 별장 밑줄 하나, 골프장 밑줄 하나, 고급 오락장 밑줄 하나, 고급 선박 밑줄, 그리고 고급 선박 밑줄. 그럼 밑줄 몇 개 쳤어요? 다시 세봐. 몇 개야? 우리 이제 이거 세지도 못한다. 5개죠, 5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몇 개? 5개. 적으세요. 이게 뭐냐? 사치성 재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몇 개? 5개. 이때 여러분 별장 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친 거 뭐는 뭐라고 그러냐? 별골 오선주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치성 재산 어떻게 된다고요? 별골 오선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외울 때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냥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렇게 5가지를 외우면 저는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암기 기법을 만드는데 이런 건 전 좀 리듬 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별걸 오선주요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랩으로 좀 많이 외워주세요. 랩으로.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별걸 오선주요 요자에 붙여야 돼. 뒷판면 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별걸 오선주 약간 리듬 타주면 돼. 그럼 요걸 외운 거를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꾸 아저씨한테 써먹으라고. 제가 아저씨 때 써먹으라는 건 뭐냐? 눈으로 본 거하고 내가 말을 통해서 외우는 건 달라. 오래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더 오래 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3월달, 5월달 되면 학원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모여갖고 뭘 만들게 하냐?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 뭘 하도록 토론을 하게 붙여요, 토론을. 물론 그 중에는 반드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분이 꼭 계셔야 됩니다. 선생을 대신해서 교통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 고만한 사람끼리 해봐야 엉뚱한 들어가. 근데 여러분 알잖아.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주위에 딱 보면 아, 저 언니는 공부 좀 하는구나. 저 오빠는 계속 노래방이구나. 딱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토론하라. 스터디 그룹 만들어라. 그래서 오후에 끝나고 복습하고 정리한 걸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하는 거는 오래 가는데 좀 하려면 또 잘 안 해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한다? 8% 더해서 과세하는 건 뭐다 여러분? 중과세 대상이 바로 뭐다? 별골 오선주.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 근데 여러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른다고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근데 이 사치성 재산이냐 아니냐 것은 일반적인 건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하지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치성 재산은 아니죠. 필수제지. 아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성이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 별장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네. 그러면 그때는 사치성 재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런 사치성 재산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자, 그럼 봅시다. 별장을 만약에 뭐 했다? 신축했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신축을 하면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 그러면 표준세율 몇 프로야? 2.8%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신축한 것이 뭐니까 별장. 그러니까 여기다 몇 프로 더하라? 8% 더한 세율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그래서 너는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 내라 그 얘기야. 이게 중과세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자, 별장을 매매로 취득했다. 돈 주고 샀대. 그러면 일반적 부동산의 유상 취득은 몇 프로인데? 4%인데 그 4% 취득한 것이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라? 8% 더하라 그 얘기야. 몇 프로 내라? 12%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중과세의 의미를? 응. 상속을 받았대 여러분. 별장을 상속받았대.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그럼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지만 네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니까 별장이니까 여기다 몇 프로? 8% 더한 몇 프로? 10.8% 내라 그 얘기야. 중과세 의미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린 별장 상속 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안 되는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내고 제가 받을 테니까. 별장을 증여받았대. 별장을 증여받았대. 그러면 일반적 증여일 때는 몇 프로인데 3.5인데 네가 증여받은 게 뭐니까 사치성 재산 별장이니까 너는 여기다가 몇 프로? 8% 더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1.5%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슨 세율을 때리는 건데 표준세율을 때리는 건데 그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사치성 재산이면 너는 여기다가 세금을 더 내라 그 얘기죠. 이게 중과세율이죠. 요걸 더하란 얘기야. 그래서 내야 되는 취득세율은 이만큼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내는 거죠.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는가? 8% 더 낸다. 그러니까 8% 더 내라.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은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이야. 전형적인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또 우리 312조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한 거? 4% 더해서 과세하는 게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준세에다 몇 배? 3배를 곱한 다음에 몇 프로 뺀 거? 4%를 빼는 게 있죠. 예,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예,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수가 있고 다음 내년부터 안 보여. 그 다음에 여러분 313조 세율의 특례 있죠? 예, 두 가지가 있네. 세율의 특례. 별표 2개 일단 표시만 합시다. 요거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자, 어디로 넘어가냐? 314조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3개. 예, 일단은 314조 부가징수 별표 3개 쳐놨어요. 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얘가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고 요 취득세 부가징수를 잘 이해하셔야만 지방세 부가징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모든 지방세의 근간이요, 기본이요, 예, 원칙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부가징수는 뭐를 말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과표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거냐라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부가징수입니다. 과표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어떻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거냐 그 얘기야. 이때 취득세 부가징수는 별표 3개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법의 당사자 두 사람이 있죠. 누구와? 과세권자와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누가 하는 거냐 그 얘기야. 이때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다 세율을 곱해서 과세관청에 스스로 뭐하고?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하는 거야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는 누구 보고 액션 취하라고요? 납세 의무자 보고 액션 취하라고요. 이게 취득세의 원칙이야. 그런데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누가 액션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액션 취해갖고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게 바로 뭐냐?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칙 뭐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부가 있고 예외 뭐가 있다 여러분? 보통징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원칙?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 액션 취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뭐고? 신고 납부고 예외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 요 기본 골격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제가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취하는가? 그래서 신고 납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 별표 3개 거기에.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가 뭐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아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뭐를? 산출세액을 스스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까지 과세관청이 뭐하라? 신고하고 앤드 뭐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고 요때에 여러분이 시험에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이때 요 신고 기한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그러면 시험은 원칙이 중요할까? 예외가 중요할까? 예외가 중요해, 시험은.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대부분 원칙과 예외를 구분할 때 출제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예외 규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이걸 여러분이 잘 못해. 이상하게 못하는 게 뭐냐면 탄력적 대응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이게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뭐지? 예외가 아니면 뭐야? 원칙이야,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먼저 외우셔야 돼요? 예외를 먼저 해야지.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근데 여러분한테 예외가 아닌데요? 어디로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원칙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예외가 더 중요해. 출제는 예외에서 답을 요구해. 원칙에서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그럼 원칙은 뭐냐? 우리 취득시기에서 규정한 어떤 날로부터? 취득일. 요거는 취득시기에서 규정된 거야. 취득시기에서. 취득시기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 그래서 취득시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일수 계산. 60일.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묻지 마. 외워야 되는 거야. 60일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60일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반드시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군데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실명제. 실명제를 도입한 게 2개가 있는데 바로 뭐죠? 첫째가 금융상품. 그래서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은 반드시 뭐로? 실제 명의인으로 거래를 하도록 됐죠. 이게 바로 뭡니까? 금융거래 실명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금융상품은 뭘로 거래하라? 실제 명의로 거래하라. 그 다음에 금융상품 외에 또 실제 명의로 거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반드시 뭐로? 실제 명의로 거래하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등에서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며칠 이내? 60일에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기를 강제화하고 있어. 그러면 그 등기법 정한 며칠 이내? 60일에 취득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 너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 60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하는 거예요, 60일은. 근데 예외는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상속을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 이제 1년 내내 제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나 또는 뭘 하고자 하면 등록을 하고자 하면은 근데 일단은 여러분 뭐 상속이냐 한번 잠깐 봐두시면 내가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야. 상속. 자, 여러분 중은 이제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큰 일을 치러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큰 일을 치러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 인생에서 크게 큰 일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속의 계시가 됐다. 상속 계시 사유는 뭐죠, 여러분? 기본이?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 계시 사유는 몇 가지야? 두 가지예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상속이 계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실종선고. 실종선고 기한이 만료가 되면 사망을 의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생사불명한 상태가 5년 이상이 돼버리면 뭘로? 사망한 걸로 의지해버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실종선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안 들어온다? 찾으러 다니지 마. 그걸 왜 찾아? 안 들어오겠다는 거 찾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걸 내가 집착이라고나 할까? 저는 집착이라는 게 없어요. 집착하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안 들어온다? 난 안 찾아. 어디가? 경찰서 가서 뭐 해버려? 실종선고 해버려. 그래고 5년만 들어오지 마라. 5년만 들어오지 마라. 꼭 들어갈 것 같아? 왜 또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해, 보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고, 하죠. 그게 저희 집 사람이 또 그래요. 가끔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갔다 와봐. 그러면 왜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또. 그 또 아무 말 하면 또 갔다 올게 그래, 또. 이상해, 깨구리 심퍼야. 뭐 하라고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 좀 한번 공부해보지 그랬더니 아유,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대. 예명아, 그 가야 할 길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집사람은 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 저는 매일 업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저씨가 매일 업어주죠. 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 스키들이. 저는 정말 저희 집사람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 저는 모든 걸 다 밀어줄 것 같아요. 내가 셔터맨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저씨가 부러워. 업고 다니라고 그래, 이제 집에 가서. 자, 그래서 뭘 받았다고? 상속.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잠깐 흐름 봅시다. 사망하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장례 치르겠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49제, 4구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한 달 이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 신고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갖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뭐를? 재산과 부채, 빚이 많은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현실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빨리 상속 계산을 확인해 갖고 받을 게 많을지 빚이 많은지 빨리 확인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빚이 많다. 그럼 여러분 상속을 어떻게 돼? 포기하거나 한전 승인해야 돼. 그게 언제냐?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돼요. 3개월 이내. 빚이 더 많았다. 라는 걸 안 나서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빨리 뭐 해야 돼? 상속 포기 또는 한전 승인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상속으로 의제되어 버립니다. 강제적으로. 별도의 액션이 없으면 뭘 받는 걸로 본다고? 상속 받는 걸로 의지합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러면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에 상관한 만큼 뭐가 나온다? 빚도 넘어오는 거야, 빚도. 재산이 더 많은 게 이제 중요한 거지만 어쨌거나 모두 넘어온다? 빚. 그러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셨어. 짜증나게.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는가? 아니, 이게 어떻게 한다고? 상속인에게 넘어. 이게 올해 2017년도에 나왔던 거죠. 납세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인 바로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망. 이건 제가 납세의무 소멸할 때 얘기했어. 만약에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니면은, 아닌 거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나올 게 사망일 거다. 거기다가 하나가 더 합병됐을 때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상속의 개시가 되면 이렇게 상속 개시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없으면 이제 상속으로 의제돼 버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상속 개시로부터 상속 개시에 속한 달로부터 말일로부터 상속 개시에 속한 달에 말해서 몇 월 이내? 6월 이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 개시일 주의해야 한다. 속한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여기서 포인트는 말일이 포인트입니다. 로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또는 6월 이내입니다. 9개월. 이때 9월은 상속인의 주소가 국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거는 상속 개시를 잡는데 상속 개시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뭐 말일이 기산점이고 1월부터 몇 월 이내다고요? 6월 이내.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바로 원칙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뭐 할 때? 신고할 때 모두 취득세도 이때까지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물권의 상태의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요거는 제끼겠습니다. 인문 과정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자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든지 매매로 취득했든지 상관없이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항상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가 항상 뭘 하고자 한다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항상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전까지 내야 된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실무 나가시면 실무에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 신고에는 원칙과 등기 둘 중에 어떤 날? 네, 빠른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항상 2개 이상 남은 어떤 날을 골라라 그 중에서 빠른 날 골라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내가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해서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럼 며칠 이내지만 60일 이내지만 그 전에 뭘 하죠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한다면 뭐야? 등기 등록 전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러니까 결론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자, 오늘이 잔금 지급이랴. 오늘 매매로 취득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돈 줬으니까 넘겨받아야지 소유권.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독점적 배타적 사용하면서 이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뭐 했어? 취득했어. 그러면 오늘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이네죠. 그런데 나는 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일 이전 등기하고자 한대. 내일 뭐 한대? 등기. 그럼 내일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대부분 여기로 가 여러분은. 실무 나가면. 6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왜? 매수자는 뭘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지 자기 명의로. 그래야 내게 되지. 그래서 결론 실무 나가면 언제? 취득부터 며칠이냐? 60일이나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까지. 그러나 상속을 받았다 또는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예외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만 일단 체크합시다. 우리 인문 과정에서는.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써먹는 규정이야.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안 일어나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일반적인 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까지 납세의무자가 뭐 해야 되는 건데 신고 납부를 했네.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이제? 보통징수야.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이 신고 납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야? 안 했을 때. 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냐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교수님 오늘 수업에 들었어. 그럼 오늘 수업 들었던 걸 집에 가서 또 동영상으로 또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책을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네요. 저는 어떠한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100% 먼저 책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책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오전에 강의 들었던 걸 또 듣는 건 다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뭘 알아들어야 책을 볼 거 아니니. 아니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책을 보면서 이해할 거 선생이 서브로 먼저 설명해 주면서 알아듣게끔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정리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학교를 하는 분과 안 하는 차이점은 수업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죠. 또 이런 질문 하죠. 교수님,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합격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아니, 100% 안 돼, 그래, 저는. 어쩌라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내 걸로. 복습을 안 해, 책을 안 봐. 그냥 수업 들었던 걸 또 들어.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을 또 들으면 있죠. 오전에 듣던 걸 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착시 현상이 발생해요? 들었던 내용을 또 들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뭐를 생각해? 안다고 생각해. 들었던 얘기 또, 왜 또 들었던 얘기 또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 줄 알아야 돼?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신 걸 반드시 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 얘기하구나. 이거 얘기한 거구나. 책을 보면서 내 거라고 확인해야지. 그걸 안 하는 분이 가끔가다 계시네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면 교수님 강의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하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의는 여러분도 알아듣게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시험 쉽게 표현하고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알아듣게 해요. 근데 시험은 알아듣게 해요? 못 풀게 만들어요? 못 풀게. 그게 차이점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선생은 여러분한테 알아듣게끔 쉽게 자꾸 풀어 쓰는 거고 시험은 많이 변별하게 해서 어렵게도 내고 못 맞히게 문제 만들고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책 보고 정리하십시오. 왜냐면 시험은 책에서 이걸 나온 거 가지고 여기서 고치니까 출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내가 들었던 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여러분 민법, 학개론, 동차하신 분들은 민법, 학개론 요 1차 과목 벌써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1차 과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차 과목 정리 못하면 결국 2차 과목 할 때 못 나갑니다. 7, 8월 달 되면 안 보여.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세법 시간에 안 보이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지만 결국 그 사람 불합격입니다. 세법 시간에 버틴 사람들의 합격점 보면 나옵니다. 작년 전역반에도 그랬고요. 끝까지 버틴 사람 합격점 모임에 배는 거고요. 없어지면 안 보이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결국 세법 시간에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것은 뭐가 안 됐다는 얘기야 지금. 1차가 안 됐다는 얘기야. 1차 안 되니까 2차 포기하고 올해 1차만 할게요 그러는 거죠. 그럼 결국 최종 불합격이야 여러분은. 이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금방 1년에 공부해본 사람 알겠지만 1년 여러분 금방 갑니다. 금방. 그리고 좀 여러분이 지금 모르겠지만 좀 몇 번 듣고 이제 알아듣고 이제 내 나름대로 정리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막 문제 풀이 가고 내일 모레 시험 보고 그러면 얼떨결에 휙 지나가 버려. 1년 금방 가요 여러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1년이 이렇게 빠른 건가 1년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1차 좀 매일매일 복습 좀 해주시고요. 그 대신 저는 그래요. 일요일엔 좀 쉬어라. 푹 쉬어라 그래요. 사람이 안 쉬면 안 돼. 근데 마음만 앞서갖고 그냥 1년 내내 붙잡고 있다 될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여러분 신체가. 그래서 일요일 날은 좀 푹 쉬시고 일주일간은 5일간은 최소 여러분 그날 복습 특히 민법 개론은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하지 마세요. 수업만 들으세요. 나 찍어 드릴 테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합격자 모임 가서 딱 저를 표현하는 두 글자가 딱 있습니다. 예, 찍신 딱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하는 거야. 여기 원장님한테 찍혔어 지금 안 와갖고. 수강생은 자꾸 찾는다는데 안 와갖고.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무지하게 중요해. 취득세나 취득카드 며칠이네? 60일이네. 근데 그 전에 뭐 하면? 등기 등록하자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항상 놓치면 안 돼. 무슨 말 나오면? 등기 등록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뭐? 전까지.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예외 뭐로 간다? 보통징.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 여러분 항상 보통징수나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과세권자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 누가 계산하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 그런데 이 세액에는 산출세액, 즉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다 뭘 얹히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를? 신고 납부. 그러면 안 한 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죠. 그래서 여기는 산출세액에다 뭘 더한 거면 가산세를 더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오는가?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납세 고지서가. 뭐가 날라온다고요? 가산세가 날라와. 가산세 고지서예요. 그래서 보통징수 절대 놓치면 안 돼.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액션 취해요.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 날라와요? 고지서. 그럼 고지서는 항상 적혀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납부기한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요거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신고 납부일 때 뭐가 나왔어요? 신고기한이 나왔어요. 보통징수할 때 뭐가 나와요? 납부기한이 나와요. 이거 구분해 하셔요. 이런 걸 구분 못하니까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일 때는 신고기한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와요? 납부기한이 나와. 납부기한. 신고 납부할 때 뭐가 나와요? 신고기한 나온다니까. 이런 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요 가산세. 그래서 보통 징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가 나와 시험에. 그런데 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미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했죠. 물론 저만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와. 취득세에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안 나와요. 어디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미 조세 총론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시험에 뭐가 나와요? 중가산세가 시험에 나와요. 왜 그래요? 별표 2개.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여러분 가산세보다 뭘 물어본다? 중가산세 물어봐요. 우리 서브노트는 없네요. 네, 서브노트는 아직 입문과정에는 빼놨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여러분? 일반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전에 뭐가 있다 여러분? 중가산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해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근데 그 고지서는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가산세. 자, 요거 놓치면 안 돼. 마무리할게요. 취득세는 원칙이 뭔데? 신고 및 납부인데 그 신고 납부가 안 되면 예외 뭐로 간다? 보통징수. 근데 예외 보통징수 갈 때 뭐 끌고 온다? 가산세가 꼭 쫓아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뒤 돌아보지 마세요. 뭐가 쫓아올지 몰라? 가산세가 쫓아올지 몰라.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가산세 그러면서 막 쫓아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315쪽 맨 위에 부가세 잠깐 보죠. 자, 요게 또 우리가 할 때마다 꼭 나오는 놈 중에 하나가 부가세입니다. 적으세요. 부가세 밑에다가 가로를 닫고 이중과세. 우리 세법은 이중과세는 원칙 금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중과세가 허용되는 게 바로 부가세인데 뭐냐면 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럼 이때 요 부과된 뭐를 기준해서 취득세 요 놈을 기준해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요 놈을 바로 한 번 더 낸다.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부가세.
지금 내고 싶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법에서 강제적으로 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법률적 강제력이랬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요 내는 뭐를 기준해서 취득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와 뭘 한 번 더 낸다?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낸다. 이때 한 번 더 내는 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부가세. 부가가치세 아니야? 가끔가다 부가가치세로 뭐라는 분이 계셔. 부가가치세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value added tax라고 해갖고. 근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준말 아니야? 가끔가다 어떤 분은 또 부가가치세 준말이군요. 그래서 그분 그냥 밀어버렸어요, 창문에서. 부가는 더해진다 그 얘기야. 부가. 이미 뭐가 부과됐는데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그 부과된 취득세에 더해져서 부과되는 세금이야. 부가가치세 준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세 전문가들은 보통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치세가 이제 길어지니까 준말로 부가세 할 때는 보통 VAT라고 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하고 조세 총리 말하는 부가세하고는 같은 거야, 다른가? 다른가 하는가 땅 차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우리 316쪽 등록면허세 좀 봅시다.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얘는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고정된 문제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어. 2017년도에는 두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예외적 현상입니다. 2017년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2016년도에는 0.4문제 나옵니다. 0.4.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문제 중에 보기 지문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안 나와버려서 기분 나쁘다고. 등록면에서는 약간 좀 편차가 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한 문제꼴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한 문제. 평균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때 이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과 면허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등록세와 면허세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는 등록에 대한 것이 시험범위고요. 면허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316쪽을 보시면 등록면허세 보시면 의의가 있는데 그 밑에 과세 대상을 보시면 등록과 면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과세 대상에. 찾으셨나요? 이때 등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면허는 X.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것만, 등록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등록. 그러면 하나 더. 이 등록 면허세에서 말한 등록은 우리 뭐를 포함한 거다? 부동산 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록,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부동산과 연결돼서 뭐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 등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이라서 등기, 등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그중에서 부동산을 중개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일 땐 등기야, 등록이야? 등기.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등록 면허세 할 때 등록은 뭐를 생각한다? 여러분? 등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등기법 들어가셨나요? 아직 안 들어가서 지적법 하고 있나? 지금 공시법은? 공시법은 지금 등기법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막 들어갔어? 또 하필 막이냐? 돌아버린다. 그럼 등기부 구조는 들어갔어? 표제부 갖고 울고 했어, 안 했어? 그럼 됐어. 그만 했으면 돼. 어차피 많은 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크게 우리나라 등기부는요, 1부, 2구 체제로 되어 있어요. 1부, 2구 체제.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엄청나게 등기부를 까봤는데, 등기부, 보통 옛날에는 등기부는 종이가 좀 빳빳합니다. 일반 종이가 아니었어요. 약간 빳빳합니다. 뭐 집단 대출 기표 나간다. 그러면 뭐 몇천 세대, 2천 세대, 3천 세대 대출 기표하면 등기부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맨날 그거 까보는 거죠. 몇 장 기본적으로?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래서 신규 분양 대출에 대한 거는 표제부, 갑구, 을구 딱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 대출 나가는 거는, 신규, 그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왜? 분양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잖아, 원시취득. 근데 이제 매입자금 대출 나간다. 그래서 이미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전 등기가 많이 이루어진 거는 등기부가 이게 이제 막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뭐가 많아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노트가 돼, 막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뒤져버리는 게 뭐냐? 권리 분석이죠.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돌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가 이건죠.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우리나라는 1부, 2구 체제의 등기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간략히 얘기합시다. 자세한 건 여러분 어디서 배우실 거고 등기법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표제부는 뭐를 말하죠, 여러분? 등기 물건에 대한 표시사항이죠. 무슨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물건의 표시죠. 요 놈이 어떤 놈에 대한 등기부입니다라고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갑구는 뭐가 기재가 되는 거죠? 소유권. 그리고 그 소유권의 뭐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가 되는 등기부가 바로 뭐 여러분? 갑구죠. 그 다음에 을구는 뭐죠, 여러분? 소유권을 제외한 이외의 모든 물건과 임차권 등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아니 세법이나 하지 네가 뭐 은행 경험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하죠? 이전 등기 등을 하겠죠? 그래서 어디 나타나? 갑구. 자, 그래서 이렇게 갑구에 나오는 것 중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 소유권 취득 등기가 일어나면 이걸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원칙, 이거는 뭘로 과세하느냐? 취득세로 과세합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뭘로 가느냐? 이게 바로 등록 면허세로 가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취득세로 가는 것이고 어떨 때 등록 면허세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다. 그럼 뭘로 내는 게요, 여러분? 뭘로 내라고요? 취득세로 내셔야 된다고요. 취득세. 그러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제약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제약하는 권리가 뭐야? 아직 안 하긴 안 했네. 민법에서 했을 때네. 가압류, 압류, 가등기 이런 것 등이 바로 소유권이 제약에 관한 등기죠. 맞아? 그럼 가압류한다, 가등기한다. 그러면 취득세로 가야 되는가? 등록 면허세로 가야 되는가? 가압류, 가등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등록 면허세로 가야죠. 왜냐면 뭐만? 소유권 취득 등기만 취득세로 간다고. 그럼 소유권 취득 등기가 아닌 부동산 등기를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라고요. 찾아 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뭐라 썼어요, 여러분? 원칙은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취득세로 과세를 할 거냐,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할 거냐라는 것은 등기부에 어디 기재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판단하죠. 그래서 표제부의 변경 등기 일어났다. 표제부의 변경 등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야? 지목 변경 등기죠. 단순한 토지 지목 변경 등기면 등기부상 어디 나타나는가? 표제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등록 면허세. 근데 그 이 변경 등기를 해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냐고요? 취득세로 간다고 그랬잖아. 아까 우리 간주 취득일 때 여러분 제가 토지 지목 변경했잖아. 단순한 토지 이 지목 변경 등기는 어디로 가는 건데
등록 면허세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변경 등기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뭘로 낸다고? 취득세로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또 우리 건물 1층 건물 신축했는데 그 위에 증축했어. 건물 뭐 했다고? 증축. 그럼 1층짜리 건물이 4개층 증축해서 5층짜리 건물 됐다. 그럼 당연히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 변경 등기 들어가겠죠? 왜냐면 층수 바닥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층수하고 뭐고 연면적이 증가되잖아.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이 표제부가 변경이 일어나잖아. 무슨 등기야? 변경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등록 면허세로 간다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가치가 어떻게 됐다면 증가됐다. 그럼 하여튼 가치 증가하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취득세로 가야 되는 거야. 구분 잘해야 돼. 자, 내가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어디 나타나? 갑구. 그럼 이걸 뭘로 내야 돼? 취득세야? 등록면허세야? 취득세로 내야 된다고, 취득세로. 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어디로 간다? 취득세로. 근데 취득하는 가지에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 뭘 받았어요? 대출. 그 은행에서 나를 보고 대출해줘? 담보 물건을 보고 대출해줘? 담보 물건. 그럼 은행에서 담보 물건 보고 대출해주면서 은행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서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공시에서 무슨 등기 들어가?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갑구, 을구, 표제부. 을구. 그럼 을구 등기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등록 면허세로 가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자, 건물 신축했어. 건물 신축했으니까 무슨 등기 들어가?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에 대한 지방세는 뭘로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죠.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구분돼요, 여러분? 어떨 때 취득세로 가는 건지 어떨 때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소유권 취득 등기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취득이라는 나서 올라가고 취득세. 소유권 취득 등기가 아닌 모든 등기를 올라간다? 등록 면허세로 간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7쪽 보시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표 나왔네요. 여러분 317쪽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원칙과 예외 특례 있죠? 거기서 원칙, 예외, 특례 첫 번째 점박이까지 묶으시고요. 첫 번째 점박이까지만 특례 그리고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 그 다음에 특례 두 번째 점박이 있죠. 등록할 당시 밑줄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동그라미 달라졌다. 이게 조건이야. 그럼 그때는 무슨 가액? 동그라미 시뻘게 쳐. 무슨 가액? 변경된 가액. 여기다 시뻘게 동그라미 쳐야 돼. 이거를 등록면허세에 과표를 한다고 했죠? 여기가 별표 3개짜리야.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표가 나오면 시험은 얘가 나와. 앞에 건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미 취득세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특례에서 뭐가 중요하다? 두 번째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좀 표시해 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록면에서 남부비물 살짝 마무리 짓고 보유세인 재산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